안녕하십니까, 강동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꿀팁, 집을 살 때 이것만큼은 알고 사자 3편입니다. 이 3편에서는 우리 부동산 상식인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DSR이라는 용어들을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상식 내용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TV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란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LTV,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 위에 있는 내용,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여기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담보대출 비율이 60%입니다. 아니면 담보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그래서 LTV가 70% 나와요. LTV가 여기는 50%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LTV가 담보대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TV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주택가격이 5억 원인 집이 있습니다. 그때 LTV 비율이 60%라고 하면 대출 한도는 바로 3억 원이 되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이 주택가격이 5억 원, 5억 원인 집에서 담보대출 비율이 60%일 때, 그러니까 이 5억 원에 대해서 60%가 담보대출 비율일 때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라는 얘기죠. 자, 방금은 LTV가 60%일 때 설명을 드렸지만 50%라고 했을 때는 얼마일까요? 주택 가격에 대한 50%가 대출 한도이기 때문에 2억 5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LTV는 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TI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TI란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돈을 빌려줘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연봉을 보고 나서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정하는 계산 비율을 DT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이 DTI 50%를 넘어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연간 대출 상환에 연간 대출에 대한 이자액이 4천만 원이 넘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살 때 DTI 규제 때문에 DTI가 50%를 넘어선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내가 번 금액에 대한 50%, 이 4천만 원을 넘어서까지 이자를 낼 때에는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뜻이고, 내가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소득으로다가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아무래도 대출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하고, 돈을 좀 적게 벌면 대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한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 이 DSR과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DTI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자, 여기 위에 보면은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전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었던
이 DTI에서 이 DSR은 가운데 원리금이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비슷은 하되 대출을 받을 때 좀 더 까다롭고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게 이 DSR입니다. 왜냐면 아까 D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부채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는 게 이제 이자만 받다라고 하면 지금은 원금까지 합한 원리금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DSR 규제가 강화돼서 DSR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연봉 8천만 원의 50%인 4천만 원이 자, 이 안에서 아까 전에 DTI는 4천만 원이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이자였다면 지금 이 DSR은 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이 한도가 원금하고 이자 이렇게 원리금이 합쳐진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DTI보다는 DSR이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더 적게 나오고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입된 게 DSR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DTI보다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 DSR이 뭐 지금은 대출 받을 때 2억 이상일 경우 바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DSR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이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DSR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TI와 DSR은 비슷하지만 DTI는 이자만 포함을 했다면 DSR은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포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아무래도 원금 부분이 더 끼다 보니 대출을 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세 가지 용어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고객님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번 꿀팁도 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